퇴직하면 여유롭게 여행 다니고 좋아하는 취미도 하면서 살 거야. 연금이랑 모아둔 돈으로 넉넉하게 살면 되겠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떨까?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예상치 못한 재정 위기에 빠진다. 평생 모은 돈을 투자했다가 실패하거나 사업을 시작했다가 빚을 지거나 자녀 뒷바라지에 모든 걸 쏟아붓고 나서야 내가 뭘 잘못했지? 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노후는 꿈이 아니라 냉정한 현실이다. 은퇴 이후의 삶을 막연히 긍정적으로만 그리다가는 예상치 못한 경제적 나락에 빠질 수 있다. 오늘은 실제로 은퇴 후 모든 것을 잃고 빚더미에 앉은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교훈을 이야기해 보려 한다. 1. 투자로 한방 놀이다. 전 재산 날린 58세 김모 씨. 김 씨는 3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며 착실히 노후 자금을 모았다. 퇴직금까지 합쳐 약 4억 원 정도가 손에 들어왔다. 은퇴 후에는 연금과 함께 안정적인 수익을 낼 계획이었지만 주변에서 요즘 주식 안 하면 바보야. 이 종목만 잡으면 돈방석이야. 하는 말을 듣고 흔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주식이 연일 상승하는 걸 보고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엔 1천만 원, 그 다음엔 5천만 원, 그리고 결국 2억 원을 주식과 코인에 넣었다. 문제는 투자 타이밍이었다. 김 씨가 본격적으로 들어갔을 때가 시장의 꼭대기였다. 그때까지 오르던 종목들은 갑자기 하락하기 시작했고 반등을 기다리는 사이 손실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결국 2억 원 중 1억 8천만 원을 잃었다. 남은 돈은 겨우 2억 원,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 없었다. 잃은 돈을 다시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대출까지 받아 투자를 이어갔다. 결국 투자 실패와 대출이자 부담으로 인해 남은 돈마저 사라졌다. 교훈. 은퇴 후에는 한방을 노리는 투자가 아니라 안정적인 자산 관리가 핵심이다.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만 투자해야 하며 잃어도 괜찮은 돈만 투자해야 한다. 전문가의 조언 없이 무작정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 2. 노후를 위해 시작한 카페. 빚더미에 앉은 62세 박모 씨. 박 씨 부부는 은퇴 후 여유롭게 살고 싶었다. 우리도 카페나 하나 차려볼까? 친구들이 하나 둘씩 창업을 하는 걸 보며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었다. 퇴직금 3억 원 중 1억 5천만 원을 들여 작은 커피숍을 열었다. 커피 머신, 인테리어, 테이블, 의자까지 신경 쓸 게 많았다. 게다가 처음 하는 장사다 보니 생각보다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갔다. 문제는 장사가 생각처럼 되지 않았다는 것. 평일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고 주말에만 간신히 매출이 올랐다. 하지만 월세와 운영비, 인건비까지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다. 결국 적자를 막기 위해 대출을 받았고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운영이 더 힘들어졌다. 결국 2년 만에 카페를 접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제는 남은 빚이었다. 퇴직금을 거의 다 쏟아부은 상태에서 7천만 원의 대출이 남아 있었다. 은퇴 후 편하게 살 줄 알았던 박 씨는 빚을 갚기 위해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교훈. 은퇴 후 사업은 신중해야 한다. 충분한 경험과 시장 조사가 없다면 위험할 수 있다. 초기 자본이 많이 드는 사업보다는 리스크가 적고 운영이 쉬운 일을 찾아야 한다. 노후 자금 전부를 창업에 올인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3. 자녀 뒷바라지에 모든 걸 쏟아붓고 빈손이 된 65세 이모 씨. 이 씨 부부는 평생을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학비와 용돈을 아낌없이 지원했다. 하지만 문제는 결혼할 때 터졌다. 결혼 비용으로 1억 원이 필요하다고 했고 부부는 고민 끝에 은퇴 자금을 헐어 아들을 도와주었다. 우리 노후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그래도 자식이 잘 살아야지. 하지만 아들의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 결국 2년 만에 이혼했고 아들은 다시 부모님 집으로 돌아왔다. 부모님은 아들을 돕기 위해 남은 노후 자금까지 쓰면서 생활을 유지했다. 그 결과 이 씨 부부에게 남은 것은 거의 없었다.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부부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노후는 편하게 즐길 줄 알았는데 결국 빚까지 지게 되는 상황에 놓였다. 교훈.
부모가 자녀를 돕는 것은 좋지만 자신의 노후를 희생하면서까지 도울 필요는 없다. 자녀의 결혼이나 집 장만을 위해 과도한 금전 지원을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부모도 스스로의 삶을 지킬 필요가 있다. 마무리 노후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은퇴 후의 삶이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는 많다. 중요한 것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다. 무리한 투자는 금물, 노후에는 절대 잃을 수 없는 돈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사업은 신중하게, 경험과 충분한 준비 없이 창업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 자녀보다 나 자신을 우선하자. 부모가 노후를 지키지 않으면 결국 자녀에게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은퇴 후에도 평온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 삶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더 이상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준비하자. 은퇴 후 전 재산을 날리고 빚더미에 앉는 사례는 개인적인 불운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와 심리적 함정이 작용한 결과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 대비라는 이름 아래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투자 실패. 은퇴자의 한방 심리는 왜 위험한가? 은퇴 후 재정 위기는 단순한 운이 아니라 손실 회피 편향 로스 어버전 바이어스와 확증 편향 컴퍼메이션 바이어스 같은 심리적 요인 때문에 발생한다. 손실 회피 편향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더욱 위험한 결정을 내리는 심리를 말한다. 예를 들어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만회하려고 더 큰 위험을 감수하는 경향이 있다. 앞서 소개한 김 씨의 사례처럼 잃은 돈을 만회하려다 더 큰 손실을 보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확증 편향은 자신이 믿고 싶은 정보만 받아들이는 경향이다. 요즘 유튜브나 SNS에서 이 종목은 반드시 오른다. 안정적인 투자 기회라는 말이 많지만 실제로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는 객관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경제 연구 사례.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 존 캠벨의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투자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과도한 낙관주의와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에 대한 대응 부족이다. 즉,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정보의 질과 장기적인 안정성인데 많은 은퇴자들이 이 점을 간과한다. 해결책. 고위험 투자 지향. 은퇴 후에는 안정적인 자산 배분 전략을 세우고 채권이나 배당주와 같은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주관적 확신에서 벗어나기 전문가의 조언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감정적인 결정을 피해야 한다. 분산 투자. 한 곳에 모든 자산을 넣기보다는 리스크를 분산해야 한다. 2. 은퇴 후 창업. 퇴직 후 카페나 할까? 가 위험한 이유.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사업을 시작하지만 소규모 자영업은 생각보다 성공 확률이 낮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신규 창업자의 5년 생존율은 29.2%에 불과하다. 즉 10명 중 7명은 5년 안에 폐업한다. 왜 퇴직자 창업이 위험할까? 사업 경험 부족.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사업 경험이 없으며 창업을 단순히 제2의 직장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고정비 부담. 카페, 음식점 같은 업종은 초기 투자 비용이 크고 월세, 인건비 등 고정비가 많이 든다. 고객 확보 어려움. 퇴직자들은 브랜드 마케팅이나 온라인 홍보에 익숙하지 않아 경쟁력이 떨어진다. 경제 연구 사례. 스탠퍼드대 경영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50대 이후 창업자의 성공 확률은 기업 운영 경험이 있을 경우 2배 이상 높아지지만 경험 없이 시작하면 성공 확률이 70% 이상 낮아진다. 해결책. 소규모 창업부터 시작. 자본금이 적게 드는 온라인 비즈니스나 컨설팅 같은 분야를 고려해야 한다. 시장 조사 필수. 기존의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운영하는지 분석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를 찾아야 한다. 고정비 최소화. 월세 부담이 있는 점포형 창업보다는 재택에서 가능한 사업이 훨씬 유리하다. 3. 자녀 지원. 부모의 노후를 갉아먹는 자식 리스크. 부모가 자녀의 학비, 결혼 자금, 주택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한국에서 흔한 일이다. 하지만 이런 지원이 과도해지면 부모 자신의 노후가 흔들릴 수 있다. 실제 데이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부모 중 42%가
자녀 지원으로 인해 자산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자녀 결혼과 주택 구입 지원이 가장 큰 부담 요소였다. 심리적 요인. 선택적 망각 셀렉티브 퍼게팅. 부모는 자녀가 성장하면 경제적으로 독립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부모의 죄책감 퍼렌털 길트. 자녀에게 충분히 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노후 자금을 희생하는 경우가 많다. 해결책. 자녀와 명확한 경제적 경계를 설정. 부모의 노후 자금은 부모의 것이며 자녀가 성인이 되면 독립적으로 경제 생활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자녀 교육. 자녀가 어릴 때부터 재정 교육을 시켜야 한다. 자녀 지원 시 한도를 설정. 도와주더라도 반드시 얼마까지 가능하다는 선을 정해야 한다. 결론. 은퇴 후 재정 위기를 피하려면 은퇴 후 전 재산을 날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감정적인 결정, 무리한 투자, 경험 없는 창업, 그리고 자녀 지원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냉정하고 현실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핵심 정리. 투자는 신중하게. 원금 보장이 어렵다면 은퇴 후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업은 철저한 준비 후. 창업은 경험이 있는 분야에서 시작해야 한다. 자녀보다 내 노후가 먼저. 자녀를 돕더라도 내 노후 자금이 희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한 경제 관점으로 노후를 설계한 사람들이다. 이제부터라도 철저한 재정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